법무부 자체가 하나의 검찰청이에요. 이거를 쪼개놓지 않으면 개혁요정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의 비책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든든합니다. 잘하면 80일 뒤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찰개혁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얘기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중수청으로 가는 이 얘기가 거의 표준처럼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근데 제가 21대 때 저 법을 처음 냈을 때만 해도 죽일 놈 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냈고 공소청 설치 법안 냈고 황운하 의원께서 중수청 설치 법안 이렇게 세트로 같이 냈거든요. 저거 냈다고 당 내에서도 저 나쁜 놈 네가 뭘 한다고 당이 발칵 뒤집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언론에서도 막 공격하고 뭐 검찰을 뭐 힘을 너무 막 쓴다 국회가 막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건너오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검찰청 폐지를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들마저도 검찰청 폐지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이렇게 급변하게 됐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일단 뿌듯합니다. 어쨌든간 그 민주당 안은 사실 조국혁신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곳과 기소권을 가진 곳을 같은 부처 내에 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지만 저희의 안은 법무부 내에는 공소청만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저희는 중대범죄수사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총리 산하로 보냈습니다. 총리실로. 총리가 그러면 수사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상 개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둡니다. 지금 경찰위원회 같은 것인데 그걸 실질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처의 중요사항들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짰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식들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영장 청구권 얘기도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 못하고 검찰이 수사 잘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한테 영장 청구하면 막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관은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검사와 이 수사관이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을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FBI랑 수사할 때 검사들이 파견 나와서 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의 팀제 방식을 취하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영장 청구해준 검사는 나중에 기소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재배치 문제도 말씀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청 폐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 저희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법률가로서 일을 하고 싶다면 공소청으로 가는 것이고 수사관들은 그 중수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청 내에서는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아무리 승진을 해도 절대 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대범죄수사처로 오면 수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검사 출신 혹은 고시 출신보다 더 승진할 수 있고 더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여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 수 있는 동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직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 2급, 1급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검찰청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소청이면 규모가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 공소청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지금 있는 검찰청을 중수처의 사무실로 쓰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 층을 나누거나 해서 같이 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도 방법론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기소하면 어떡하느냐 혹은 막 폭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폭주하거나 수사기관과 검사가 결국에 짜고서 막 폭주해서 사건을 남용하거나 막 조작하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법 왜곡죄랑
사건 조작죄를 세트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죄는 조금 이렇게 나직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에 있어요. 예전에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일종의 조작하는 거, 뭐 허위 증언을 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죠. 유성 사건에 기억하시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거기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것을 제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죄로 처벌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공안검사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서 모해위증죄, 뭐 모해위증 교사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걸로 처벌받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논의할 때 법무부에 같이 두는 안도 제안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반대했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이 수사 기소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고 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또 올라가 있으면서 그냥 법무부 자체가 하나의 검찰청이에요. 이거를 쪼개놓지 않으면 이걸 조직적으로 확 쪼개놔 버리지 않으면 설사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켜켜이 쌓여있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사 출신 그다음에 수사청장도 결국에는 검사 출신이 가고 다 검사들끼리 또 모여서 서로 밤에 특활비 갖고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사건 조작한다. 이거는 조직을 분리시켜서 조직 간에 조직 논리가 생겨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SBS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략적으로 하신 것 같고 아마 가장 힘이 강력한 임기 초에 처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면 이후 사형 선고를 통해 윤석열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열하게 싸워 간신히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운 죄는 법으로 위장한 사적 보복이고 동업자, 언론, 조선일보가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더러운 언어의 본질입니다. 무능과 무지, 오기와 오만, 독선과 불통으로 지은 죄가 많아 불안한데 명태균 게이트마저 터지자 윤석열은 이제는 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친위 쿠데타로 후사에 대한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즉 반대파를 모두 수거하여 일거에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고 그것이 12.3 비상계엄의 실체입니다. 이래도 사형 선고가 너무 가혹한 형벌입니까? 파면 뒤 윤석열에게 특검은 꼭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